자, 이쪽은 뭐냐면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라 일단은 지수 함수니까 우리는 y는 a의 x제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라고요? a의 범위입니다. a가 0부터 1 사이인지 아니면 a가 1보다 큰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프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지? 뭐만 달라? 증가 감소가 달라. 증가 감소가 달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모습이야.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모습이야. 알겠죠? 그래프 그림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포인트 잡고 점근선 그리고 보조선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 포인트 찾고 점근선 그리고 보조선 그리고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만 그리면 됩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뭔 내용이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정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0,1하고 0,1 그 다음에 1,a야. 1,a는 1,a 이 점. 그 점은 어떨 때 사용을 하고 있냐? 비교를 할 때 사용한다. 비교.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소 관계가 나왔을 때는 꼭 이 1이라는 점을 체크를 하고 A, B, C, D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6번. fx에 대하여 f0은 5이고 f2는 20이야.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F0은 A의 N제곱은 5야. F2는 A의 EM 플러스 N제곱이 20이야. 그렇다면 F1의 값은 A의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얼마냐? 이런 질문이네. 그럼 형태가 뭐야? 다 밑을 갖고 있는 지수 형태니까 A의 M제곱 A의 EM 플러스 A의 M제곱 EM 플러스 N제곱 A의 M 플러스 N제곱 뭐야? 지수 법칙을 이해하면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가장 기본적인 놈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식은 A의 E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가 20이고 얘가 얼마야? 5라고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A의 EM제곱은 4다. A의 M제곱은 얼마다? 2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왜? 지수 형태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A의 X제곱은 무조건 양수야. 맞죠? 뭐 A의 M제곱 이 식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니까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오나요? 다음 5번은 자 봅시다. y의 요건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y의 9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했다. 대칭 이동을 했다. 됐습니까?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했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다.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거지. 그리고 아래 위가 바뀌었다. 좌우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포개진다 이런 뜻이야. 포개진다. 포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포개지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포개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달라지면 밑이 달라지면 포개지지 않습니다. 밑이 같으면 포개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밑이 같으면 포개지고 밑이 다르면 포개지지 않는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우선권을 누가 가느냐? 아니 어떨 때 포개주고 안 포개집니까? 일단 기본 형태가 다 뭐로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x제곱이 돼야 됩니다. 9의 x제곱. 일단은 x제곱이 우선이야.
x제곱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밑이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x제곱 놓고 나서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x제곱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좀 이따 할 거야. 얘는 x제곱. 다 x제곱이잖아. 이렇게 x제곱이네. 그러지? 다 x제곱인데 몇 번만 x제곱이 아니야? 일단 2번만 x제곱이 아니야. 자, 2번은 어찌해야 돼? 정리 정도는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플러스 1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어떻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2를 내려볼게요. 2를 내려볼게요. 얘를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2를 내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의 2x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3 곱하기 9의 x제곱 내렸습니다. 그러지? 그럼 밑이 9다. 앞에 3이 곱해졌잖아요. 3을 다시 올릴 수 있나요? 네. 우리는 모든 수를 지수 형태로 쓸 수 있고 모든 수를 지수 형태로 쓸 수 있고 모든 수를 로그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3은 9에 어렵지 않네요. 곱하기 9의 x제곱. 얘는 9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뭡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가 되는 것은 평행이동이야. x 플러스가 되는 것은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포개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선생님 뭐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냐면 얘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야. 얘 때문에 써준 거야. 얘 때문에 써준 거야. 얘는 3분의 1 곱하기 9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얘를 3의 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고 얘를 3의 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1 9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썼은 것이 좀 더 편한 방법이 되겠죠. 알겠어요? 밑이 9가 되면 포개진다. 얘는 밑이 9가 돼야 안 돼? 되지. 뭔 말이야? 얘는 9 대신 뭐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요건 설명 안 했는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x가 마이너스 x가 있다는 것은 얘는 뭐야? y축 대칭이죠. 오라. 그러면 밑이 9일 때는 얘를 x로만 맞추지 않고 뭐로 맞춰도 관계는 없다? 9에 마이너스 x로 맞춰도 관계는 없겠다. 그러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뭡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y축 대칭이야. 아니다. 이게 y축 대칭이고 이거는 x축 대칭입니다. 무슨 뜻이냐? y는 9의 x제곱을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무슨 대칭? 수원아, y 대신 마이너스 y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야. 그래서 얘를 식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체 식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x축 대칭이야. 그럼 바로 답이 나오겠네. 얘 된다. 얘 된다.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이 3입니다. 소민아,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정신 차린다. 못 차린다. 뭐? 밑이 3은 안 돼요? 밑이 9하고 밑이 3은 전혀 다르잖아. 3은 안 되는데. 어? 3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쌤 뭐라 했습니까? 지수를 우선적으로 뭘로 만들고 가서 밑으로 확인한다고? x나 마이너스 x로 만들고 나고 나서 모습이 밑이야. 밑을 x로 만들고 나면 밑이 3이라고. 밑을 x로 만들면 밑으로 9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x가 9라고. 밑을 얘를 x로 만들면 얘는 9라고. 밑을 x로 만들면 얘는 9라고.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흐름 이해돼요? 6번
자, 이 그래프는 밑이 얼마냐? 밑이 지금 마이너스 x니까 지금 밑이 2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한 겁니까? 식이 변해서 뭐가 보여? 포인트 보이니? 수아나 포인트 얼마니? 식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얼마야? 1, 소미는 얼마야? 1,k. k는 양수, 음수 어딘지 몰라.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뭔 대칭? y축 대칭. 원래는 2x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y축 대칭 되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지. 이게 감소하는 모습이야. 어디 포인트에 대해서? 1,k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이 뭐가 나왔습니다. 4분면이 나왔어요. 4분면이 나왔고 1,k는 요 라인 위에 있어요. 1,k는 요 라인 위에 있어요.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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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보이는 거야? 두 빨간 선의 교점이 1,k야 지금. 됐습니까? 1,k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우리는 감소하는 이러한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1,k이고 이 점이 뭐가 된다고요? 1,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지수함수는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여기가 그리는 거. 빨리 그려야 돼. 그래서 뭘 잘 찾아야 돼? 포인트를 빨리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에? 안소야? 에? 큰일 났다 안소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K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1,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얘를 만들어야지. 1,4분면 안 지나려면 어떻게 돼? 얘를 더 현재 지나니까 더 어쩌면 돼? 얘를 내리면 되겠지. 언제까지 지금 1,4분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가 보여야 지금 보이냐? 누가 보여야 돼? Y절편이 보여야겠지. Y절편이 오케이. 이 상황이네요. 이 상황. 얘가 더 밑으로 가면 되겠다. 아하, Y절편이니까 여기다 그래프 모양이 확실하잖아 이제. 무조건 Y절편이 되는 건 아니야. 대부분 당연히 0보다 위에냐 아래냐 Y절편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겠지만 꼭은 아닙니다.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내가 1,4분면을 지나는 모습과 지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1,4분면을 지날 때와 지나지 않을 때 비교 상황은 누가 보인다? Y절편이 보이겠네. 다시 말해서 0을 집어넣게 되면 0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면 된다. 등호는 있어도 1,4분면 지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 그래프의 다음 문제도 그래프네요. 자, 두 번째 식이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2의 x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이 그래프 특징이 뭡니까? 누구를? y는 2x를 y는 2x제곱을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 그래프를 어디로?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야. 자, 이 평행이동의 그래프의 특징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게요. 이 점이 이쪽으로 얼마 움직인 거야? 3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이 점이 그대로 됩니다. 이 점이 얼마만큼? 3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면 이 점이 그대로 돼요. 어떤 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점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가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떤 넓이가 똑같냐면 평행사변형 넓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한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을 때 현재는 비율이 안 맞지만 실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도형은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가 3이고 높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현재 이 문제는 y는 2하고 y는 끝났네. y는 2, y는 8, y는 2, y는 2, y는 8. 높이가 얼마입니까? 6이 되겠다. 3, 6 이해되시죠? 18이 답이 되겠다. 8번.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자, 절대값 포인트 뭐가 보이고? 포인트 뭐가 보이냐 소민아? 1,-3이 보이고,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1,-3, 1,-3, 1,-3. 얘가 점근선, 얘가 보조선. 이 점이 1,-3. 됐죠? 그럼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 그래프. 여기서 한 칸 위의 점을 지날 거야. 이 점은 어딜 지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계산해 봐야 돼. 할 줄 모르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0을 넣어 봤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비율은 안 맞는데 만나는 이 점이 2이고 마이너스 2이고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야. 상황은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체 절대값 하면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리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릴 때는 항상 누구부터? 중요한 점부터 이 점부터 점근선부터 이 선부터 알겠나요? 그것부터 이동시키고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쉽게 그려집니다. 이것부터 옮겼어요. 이것부터 옮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얼마겠어? 1,3. 얘가 1,3이겠죠. y는 3이겠죠. 얘를 보면서 그래프를 이동시키면 된다. 그러면 x축 아래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거야.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면 끝났다. 이런 그래프를 빨리 그려놓고 y는 k가 있어요.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뭐 당연히 보이겠네. 0이 되면 한 점, 두 개 조심할 점은 그 점까지 계속 두 개다가 점근선이 될 때는 한 개. 그래서 한 개, 두 개, 한 개 이래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은 k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내용은 없는데 그래프 그리는 문제다 이거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지 소민아? 언제까지 할 거야? 자, 오늘은 31번. 지금 내용은 다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1번. 마찬가지로 지금 1번은 아니고 지금 이쪽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여 겹쳤다. 걔는 뭐 평행이동 몇 번 하든지 대칭이동 몇 번 하든 관계없이 포개지는 것만 찾아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밑이 2인 놈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됩니다. 얘는. 맞죠? 얘는 됐어. 두 번째. 얘는 무슨 했을 거야? 위에 문제는 쉽게 올라갔는데 3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선생님 뭐라 했어? 모든 수를 지수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를 로그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3을 밑이 2인 수로 쓸 수 있냐 없냐? 수하나 쓸 수 있어 없어? 어떻게? 3은 2에 로그 2의 3입니다. 3은 2의 로그 2의 3이야. 모든 수를 밑이 어떤 수인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곱하기 2x제곱이니까 오케이 올라갈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로그 2의 3은 실수입니다. 무리수인 하지만 이동시켰다. 디귿은 니은은 맞네요. 디귿은 딱 봐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수를 뭘로 만들어야 돼? 항상 x제곱하고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얘는 밑이 얼마입니까? 4에 x-1 밑이 4가 돼서 안 됩니다. 밑이 4가 되면 안 된다고. 4를 만드는 기준이 누구냐? 뭘로 만들라고요? x로 만들라고요. 또는 뭘로 만들라고? 마이너스 x로 만들라고요. 이렇게 만든 마이너스 x가 된 것은 대칭 이동이 돼서 되는 거니까 이건 맞다. 32번은 일단 패스를 하겠고 33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해볼게요. 아까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빨리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절대값 x 보입니까? 절대값 x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했죠?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해서? x축이 대칭이 아무 생각이 없어. 절대값 x. 자, 이 식하고 이 식이 차이점 뭐야? 이 식을 fx라 놓으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f 절대값 x. 절대값 x의 그래프.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x가 양수를 집어넣나 음수를 집어넣나 양수의 결과가 나오니 양수만 하자 이거야.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x가 이런 임 부분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y축 대칭 시킨다고요. 좌우가 똑같다고요. x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똑같은 양수 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래프는 포인트 얼마야? 포인트 얼마야? 0,0. 0,0이 잘 보이게끔 이러한 선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0,0. 0,0. 쌤이 항상 중요한 선을 빨간 선으로 많이 그리니까 빨간 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는 여기 x축, 여기 y축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프는 어디만 그린다고요? x가 0보다 큰 부분, 오른쪽만 그린다고요. 얘는 1이고요. 그리고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런 함수를 y축 대칭인 함수를 오늘 뭐라 불렀어? y축 대칭 함수를 뭐라 불렀어? 우함수라 불렀습니다. 용어는 기억하십시오. 우함수라. x에다 플러스 넣나 마이너스 넣나 똑같은 결과가 나는 것은 우함수. 얘는 했으니까 안 할게요. 얘는 절대값, 전체 절대값 어떻게 된다고요? 식을 쓰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평행 이동에서 절대값 붙인 것은 전체의 절대값 그래프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리고 x축 아래를 꺾어 올리게 된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둔다고 꺾어 올리게 된다. 이런 말이야. 한수야. 3번도 똑같은 그래프네요. 그렇죠. 식을 정리하면 얘는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보여야 되고 증가 그래프, 감소 그래프,
감소 그래프. 그럼 요 점을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야. 얘를 어쩐다고? 전체를 꺾어 올리니까 여기서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 어디 비율이 안 맞는지 알겠죠? 3이고 얘가 한 칸 위로 올라갔습니다. 얘를 꺾어 올릴 때는 뭐부터 올린다고? 점근선부터 올린다고요. 점근선 올리고 x축 아래 부분을 꺾어서 올리게 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실제적으로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있는 점근선이랑 포인트 이런 점들은 아주 중요한 점이 되고요. 이 점 위치는 알겠나요? 네. 얼마입니까? 2점. 마이너스 1,2.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려면 보조선이 보여야 된다고. 보조선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건 안 보여요. 실제 그래프에서는 이 선이 꽤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 잘. 점근선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조선까지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연하게라도 그려놔야 됩니다. 점근선은 좀 진하게 그려야 돼. 보통 점근선 점선을 많이 그려요. 점선을 많이 그려. 선생님은 기술이 떨어지니까 지금 점선을 못 그려서 그러고. 알겠지? 다음. 이제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지수함수의 표현이 있는 거. 지수함수에는 어떠나고? 지수 안에가 문자가 있는 게 지수함수야. 지수 안에가 문자가 있는 게 지수함수야. 수아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함수들은 어떤 함수냐? 기본적인 함수. 기본 함수죠. 증가감소. 증가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죠. 평행이동은 사실 상관이 없죠.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 되는 것은 증가함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 증가나 감소나 단조함수 쭉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나 쭉 내려가는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존재한다? 끝값에서만 존재한다. 뭐라고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증가 또는 감소 함수는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이렇게 해도 볼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끝값에서 존재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다릅니다. 범위 안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 얘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 그러니까 끝값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왼쪽 집어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증가함수니까 얘는 뭐야? 얘는 증가함수니까 왼쪽 값을 집어넣은 게 최소고 오른쪽 값이 최대가 되겠지. 두 번째는 감소니까 왼쪽 값을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겠고 최소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고 x가 1일 때 최대값은 1을 넣으면 되니까 8, 3, 5가 되겠다. 다음 계산은 최대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최대값이 되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입니다. 역수야.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 형태야. 한번에서 최대값은 1이고 x가 지금 2일 때 최소값은 2니까 3분의 2는 제곱,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9의 18, 17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 되겠어요. 됐어요? 기본 지수함수 형태는 증가 형태, 감소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끝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지금의 형태는 이제 나오는 형태는 합성함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꼭 우리는 이렇게 푼다고요. 치환을 하여 치환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등장합니까? 범위가 나옵니다. 치환을 하여 구한다. 오늘 한손은 아직도 자냐? 아직은 안 자? 아까는 잤잖아. 여기 어딘지도 모르잖아. 나는 누구지? 자, 봅시다. 자, 꼭 이렇게 풀어요. 식을 볼 수 있는 눈만 생기면 이게 함수가 잘 보여. 자, 우리는 얘를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fgx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누구를 치환하겠어? G요. 그렇지, g를 치환하겠죠. 얘를 좀 너무 좁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놔두고 점이 안 갔어. 자, 우리는 y는 fx에서 누구를 치환한다고? gx를 t로 치환하면 우리는 뭘 적어야 돼? t의 범위를 적고 y는 f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 t는 원래 있던 문자야? 없던 문자야? t는 없던 문자이기 때문에 t는 질문을 한다 안 한다? 질문 안 한다. 질문 안 한단 말은 내가 t의 값을 혹시라도 물어볼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보면 t의 문자가 있으니까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고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은 쓰겠지. 그러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조건 문제. 다시 말해서 x의 값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느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는 누구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어? t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잖아. 그러지? 그래서 자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 t의 값을 답을 적는 경우가 있어. t가 답은 아니야. x의 범위가 누구라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 다시 t를 x로 바꿔야 됩니다. t는 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지? 다시 말해서 t는 gx를 이용하여 우리는 x의 값을 조건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연습을 할게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함수가 누가 g인지를 알아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연습 안 해도 충분히 너희들이 눈으로 다 보인다. 지금은 좀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FG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순서를 그대로 갈게요. FG로 우리는 쓸 거야. 그럼 여기에서 1번. 도대체 fx는 누굽니까? fx는 누가 fx일까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큰 틀 있잖아. 문제가 딱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보이는 형태가 f야. 2의 지수 형태가 fx입니다. 여기서 그럼 gx는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게 보여야 돼요. 범위는 여기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gx를 t로 치환할 거고 x의 범위는 t로 바꾸려면 요식을 갖고 바꾸겠지. 그랬지? 그럼 요식에 대한 것은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축이 얼마입니까? 1. 축이 1이지. x는 1이죠. t는 누구의 좌표? y 좌표가 t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는 이만큼 있겠죠. 가까이. 예? 최대값 t의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시키겠네요. 여기 값하고 요 값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겠죠. 예,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1이고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t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보입니까? 이 작업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합성함수에서는. 1부터? 1부터 얼마예요? 그러면? 오! 자는 사람 뭔가 멍 때리는 사람 뭐 봐? 5였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뭘로 바뀌어? 이제는 뭘로 바뀌어? 2의 t제곱의 가로로 쓸게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2보다가 아니라 t가 1부터 5까지. t가 1부터 5까지의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바뀐다고요. 쉽잖아 이거는 이제. 왜?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이면 최소값은 누가? 아하,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다? 최대값은 t가 얼마에서 갖는다? 5에서 갖는다. t가 5에서 갖는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2의 5제곱 32가 되고,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다? t가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 최소값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t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볼 거야. t는 내가 쓴 문자니까, 중간에 내가 필요에 의해 쓴 문자니까 안 물어봐. 문자체 없으니까.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물어보겠지. 최대값 최소값은 물어보겠지. 여기까지. 그럼 질문이 나온다면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고 그때의 x 값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의 x의 값은 누구로 다시 올라가야 돼? t하고 x의 연결고리 찾아야겠지. t하고 x의 연결고리는 t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게 t가 얼마일 때? 이게 5일 때 t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있지. 우리는 아까 어떤 값을 이용해서 풀었어? 요 값하고 요 값을 이용해서 풀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5가 나왔고, x가 1일 때 t가 5가 나왔어요. 그때 x 값은 누구라고요? t가 5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얼마였어요? 1. 여기까지가 질문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질문은 뭐하고 뭐? 얘네들 최대값, 최소값하고 그때의 뭐 조건까지가 질문화될 수가 있다 이거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칫 잘못하다가 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꼭 적어주고 가야 돼요. 틀립니다 여기서.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 쉽겠네. 너희들 해도 되겠네요. 요것만 적고 갈게요. y는 fx는 뭐죠? y는 fx는 뭐죠? 2분의 1의 fx는 2분의 1의 x제곱.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데 우리는 치환하려면 x가 0부터 3까지를 치환 범위로 잡겠죠. 그러지? 그러면 gx를 뭘로 치환한다? gx를 t로 치환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축은 2이고 축은 x는 2이고 우리는 얼마부터?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니까 최소는 지금 누구에서 갖고? 최소는 2에서 갖고 최대는 얼마에서 가죠? 0에서 갔겠죠. 최대는 0에서 갔다. 이거는 누구의 범위야? 지금 누구의 범위를 찾고 있는 거야? t의 범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t의 범위를 찾고 있어.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이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2가 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t는 2까지. 이제 문제가 어쨌다? 바뀌었다 이거야. 문제가 뭘로 바뀌었다? y는 ft라는 것은 누굽니까? 2분의 1의 t제곱이고 어떤 범위? 마이너스 2부터 t가 2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고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도 쉽게 보여. 밑이 달라. 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얘가 2, 4하고 연결고리가 있어 없어? 있죠. 4를 뭘로 쓰자? 2의 제곱으로 쓰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2의 2x제곱 2의 2x제곱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2의 x제곱의 제곱. 그러면 얘는 2x. 이 플러스 2가 불편해. 플러스 2는 어떻게 돼? 내려갈 수가 있겠죠. 곱하기로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크게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 2차 방정. 2차식으로 보여. 2차 함수.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누구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요것만 볼 줄 알면 돼요. gx는 누구고? gx는 2의 x제곱이고 이게 fx에다가 x자리에 gx를 넣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거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gx를 t로 치환할 거니까 gx를 t로 치환할 거고 치환 범위는 0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얘가 했다. 0부터 2까지 썼는데 그렇죠. 0부터 2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4.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이게 모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ft로 바뀌었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다가 t자리에 1부터 4까지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대값, 범위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우리는 껌이다. 이거야. 다 똑같이 푼다고. 합성함수란데요. 보이는 것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축이 2이고 범위는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값은 t가 2에서 같고 최대값은 4에서 같죠. 좀 풀이 방법이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값은 t가 2에서 같고 그래서 최소값은 그때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 최대값은 t가 4에서 같고 4, 4, 16 최대값은 1이 된다. 그러면 이때 조건 한번 다시 구해볼까요? 이때 x는 얼마냐? 어디로 찾아가라고? 올라가야지 다시 올라가야지. t가 2일 때 어디로 가야 돼? 1이 오면 이렇게 뭐야죠? t가 2일 때 어떨 때였어요? 어디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지. 여기 요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얘가 왜 2가 됐냐 이거지? t가 gx니까 요거 놓으면 왜 2가 됐냐?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아니다 1일 때 t가 얼마일 때 4가 됐어? 2일 때. 그래서 x는 1이고 x는 2일 때 요 조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식정렬 잘해야 우리가 위에 있는 걸 이용할 거다 이거야. 여기까지가 최대값 최소값 질문이야. 최대값은 얼마고 어떨 때 최대값을 갖느냐 여기까지가 질문이 되겠어요. 얘는 똑같은 문제니까 우리는 fx만 적어봅시다. fx. 얘를 뭘로 바꿔?
밑을 3분의 1로 바꾸면 되겠지. 3분의 1에 2x제곱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바꿔야겠네. 3분의 1에 x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2배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 그러면 fx는 크게 보면 2차식으로 보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gx는 누구다? gx는 3분의 1의 x제곱이고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범위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 얘를 t로 g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가 지수함수니까 얘가 지수함수니까 감수함수 3분의 1 감수함수 마이너스 1 때 최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 0 집어넣으면 1이 된다. t는 그래서 1부터 3까지 문제가 달라졌다. ft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t가 1부터 3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값 지수값을 구해달라.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다음은 와우 좀 불편하게 보이는 식인데 느끼면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만 있는지 말하면 되겠네. 그러지? 얘하고 얘는 느낌상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제곱해보면 나오겠네. x 얘를 제곱을 해보면 3의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다시 말해서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가운데 얼마가 남습니까? 2가 남는다고요. 역수니까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야. t 플러스 t분의 1 이런 거야.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 누구를 얘를 얘로 바꾸면 치환 형태가 되겠죠. 얘를 이거 마이너스 2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6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뭐가 아까 있었어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돼.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대입할 때. 한 번에 썼으니까. 그러면 얘는 누가 fx야? 누가 fx야? 크게 봐야 돼. 멀리서 봐야 돼. 그렇지. 이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fx고 gx는 누구야? gx는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가 gx고 범위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x의 범위가 안 나왔습니다. x의 범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일단 실수 전체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gx를 어쩐다고? t로 치환할 거야. gx는 누굽니까?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역수의 합이네요. 역수의 합. 역수의 합 산술기야. 역수의 합 뭐라고요? 산술기야. 2배의 루트 써볼까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얘가 그대로 2가 됩니다.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는 역수 곱이니까 1이 돼서 2가 된다. 오라 이 형태는 일단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받겠냐? 문제가 어떻게 받겠냐? 이제는 y는 뭘로 받겠습니까? fx, ft? f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로 바뀌었고 t의 범위는 2보다 크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 축은 3 범위는 2부터 t가 2부터 t가 2부터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갔느냐? 최대값은 t가 3에서 간다. 그래서 t 대신 3을 넣었더니 9, 18, 9, 3 최대값은 13이 되고 그때의 x값을 한번 구해보면 x값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치환한 데로 가야 돼요.
x가 t가 3이야. t가 3으로 들어왔어. t가 치환 어떻게 있어?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다시 말해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죠? 바로는 못 구하겠네. 그래서 얘를 3의 x하고 3의 마이너스 x는 역수 형태잖아요. 그러지? 3의 x를 다시 k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k 플러스 k분의 1은 3의 형태고, 얘를 k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이고, 현재 우리는 x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k 값은 뭘로 해? k 값은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네요. 2분의 3 뿔마 루트 얼마입니까? 9 빼기 4 5입니까? 둘 중에 둘 다 되나요? 둘 다 되지? 왜? 얘하고 얘 형태는 역수 형태야. 곱이 1인 형태니까 역수 형태야. 알겠어요? k가 이거이고, k는 누굽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얘한테 k 여기 집어넣겠죠. 그러지?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지? 결론적으로 x는 뭡니까? x는 그렇지요. 로그 얼마? 로그 3의 2분의 3 불마 루트 5. 오, 난이도가 확 올라갔네. 여러 가지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수로그 쪽에서는 문제 풀이는 지수로그 연산을 꼭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연산을 꼭 알아야 돼. 그래프 해석은 해석이고 지수로그를 풀 줄 알아야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문제는 어렵습니다. 막 쉽지는 않아. 하지만 틀은 다 정해졌습니다. 가볼게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뭐 대입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지금 오케이. 대수관계는 저번에 어떻게 나겠습니까? 대수관계는 지수 형태의 대수관계는 형태상 그렇습니다. 밑이 통일되느냐, 지수가 통일되느냐. 밑이 통일된다는 것은 뭔 말이야? 밑이 통일된다는 것은 2의 x제곱에다 집어넣다 이거죠. 알겠어? 지수가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비교하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현재는 다 뭐가 통일될 것 같아? 밑이 통일되네요. 밑이 통일되니까 얘를 뭐라 쓰면 돼? A는 2의 2분의 3제곱, B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은 역수, 2의 3분의 1. 역수는 음수지수의 3분의 1은 뭐야? 분수는 루트입니다. 루트의 2의 3분의 1제곱. C는 2의 3분의 2제곱. 이 연산이 안 보이면 문제 못 풀어. 근데 밑이 2인 얘는 우리는 어디다가 비교할 거야? fx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다 놓을 건데, 이 x제곱은 무슨 그래프? 증가 그래프. 현재 포인트를 안 그랬어요. 왜냐면 이 상황은 포인트를 위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겠다, 위치값을.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작은 놈 순서대로 가겠죠. 그러면 누가 제일 작아? 여가 3분의 1, 여가 3분의 2, 여가 2분의 3이니까 가장 작은 놈은 여가 뭐가 됐어? 이 위치가, 이 점의 위치가 3분의 1, 여가 B가 Y좌표고 여기가 지금 C의 좌표고 여기가 A좌표다. 비교 가능한가요? 알겠죠? 얘도 밑을 다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다 2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오케이. 308번이 좀 어렵습니다.
A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A가 0부터 1 사이. A가 0부터 1 사이인데 무슨 형태야? 지수 형태예요. 지수 형태. 밑이 근데 1보다 어쩐다고요? 작죠? 얘는요. 지수 얼마입니까? 1이야. 그럼 1하고 A는 어쩐다고? A가 1보다 작죠? 그러면 A의 A제곱과 A의 1제곱은 어떻게 바뀌어? 뭔 말을 하는지. 밑이 지금 1보다 작다고? 작아요. 1보다 작으면 증가 감소? 감소. 감소. A하고 1을 넣으면 A의 A가 더 크죠. 감소. 지금 현재 감소 그래프야. 누가? Y는 A의 X 그래프는. 그럼 거기다 누굴 집어넣은 거야? A를 집어넣은 거. 누굴 집어넣은 거야? 1을 집어넣은 거야. A는 여기에 있고 1은 여기에 있다고요. A가 더 작으니까. 이 집어넣은 값이 어째? 바뀌었으니까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A의 A제곱이 A의 1제곱보다 더 크니까 A의 A제곱 A의 A제곱 누가 더 크겠어? A의 A제곱. 얘가 얘보다 커. 여기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가 1등인 건 사실. 그럼 요 둘이 비교가 안 됐네. 이 둘이 비교가 돼서 안 돼서? 안 됐어.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1하고 A의 A제곱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1하고 A의 A제곱만 비교하면 우리는 요 둘을 비교할 수 있겠지. 1하고 A의 A제곱은 누가 더 커? 1. 그래프 정확히 그림 나와요. 그래프 나와. 그래 보자. 정확히 그려봅시다. 뭐가 나와야 돼? Y좌표와 Y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Y좌표 1을 위치를 판단해야 되니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우리는 그래프 여가 X축 점근선 그러지? Y축 그렇다 그려야 돼. A는 지금 0부터 1 사이니까 Y축 여기 있다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A의 A제곱은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A의 A제곱이 있는 거죠. 1은 어디 있어 1? 0일 때. 그래. 여가 지금 여가 1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러니? 그러지? 1이 더 큽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더 커요. 물론 얘 1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의 0제곱하고 A의 A제곱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A의 A제곱하고 0하고 A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크지? 그러면 A의 0제곱과 A의 A제곱 누가 더 커? 1. A의 0제곱. 바뀌어야 된다고. 감소니까 바뀌었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A의 1제곱하고 A의 A제곱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되니까. 감소니까. 증가는 다릅니다. 증가는 큰 놈이 크니까. 감소는 바뀌었다. 감소함수의 감소는 증가가 되고 감소함수의 감소함수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왔죠? 결론적으로 누가 1등이었어? A의 A제곱 1등이고 A의 1제곱이 꼴등, A의 A제곱이 2등, A의 A제곱이 제일 대빵. 아시겠죠? 자, 이런 꼴 보이죠? 이런 꼴 합성함수니까 바로 요놈만 치환하면 되니까 요놈의 범위만 알아내면 얘는 무슨 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 보이죠? 얘도 합성함수죠. 얘를 치환, 그러지? 얘의 범위를 구해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 감소. 보이죠? 자, 얘는 뭘로 가? 2차 함수로 들어가겠지? 2차 함수에 지수를 넣었다 되겠죠? 얘는 좀 전에 했던 문제지? 얘를 치환하게 되면 산술기하로 최소값 범위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니까 문제야. 하나, 둘, 셋, 세 페이지밖에 안 되네. 세 페이지 반? 금방 하겠네. 자, 지금부터